안녕하세요. 수포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한쌤의 수학 교실입니다.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의 마지막 시간으로 곱셈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총 이제 그 곱셈에 대한 성질은 세 가지를 배울 텐데 그 세 가지는 덧셈에 대한 성질에서 배웠던 사항들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에 정확하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 즉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배웠었죠.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덧셈에 대한 법칙은 A 더하기 B라는 것은 교환한다는 말은 순서를 교환한다는 말이죠. 뭐와 뭐의 순서? 더하기라는 기호를 놔두고 그 더하기라는 기호에 앞에 있는 수 또는 식, 물론 수도 식이니까 식이라 그럴게요. 뒤에 있는 식의 순서를 뒤와 앞으로 바꾸었을 때 위치가 결과값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은 원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A 곱하기 B라는 식, 그리고 BA는 B 곱하기 A라는 것이죠. 그것의 순서를 바꾸어도, 즉 곱하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도 그 결과값은 같다. 이것이 이제 진정하게 이 시간에 들어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장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단순하게 A, B만 있는 게 아니라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뭐 N개가 있다고 쳐요. A, B, C, D가 있으면 순서를 아무리 바꾸어도 D, B, C, A를 곱하든 아니면 C, A, 뭐 B, D를 곱하든 순서를 아무리 바꾸어도 곱하기에 대해서는 이 순서가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환 법칙은 정확하게 뭐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덧셈이라는 기호를 놔두고 앞뒤에 식을 교환을 바꾸어도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결과값이 같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곱셈이라는 기호를 놔두고 앞뒤에 식을 바꾸어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식을 뭐 x 플러스 2y라 그러고 B라는 식을 x 빼기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 곱하기 B라는 식은 A 대신에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B 대신에 x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죠. 결과를 보니까 x 제곱, 여기는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니까 플러스 xy가 남죠. 그리고 y는 2y 빼기 y제곱, y니까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 곱하기 a도 계산을 해봐야 되죠. b 곱하기 a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 되니까 x 빼기 y,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2y니까 플러스 xy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동일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입니다. 여러분,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하나, 그 다음에 B를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값은 동일하다. 그 결과값 동일하다였죠. 그런데 이 결합법칙과 앞에 배웠던 교환법칙을 섞으면 이런 식도 성립하겠죠. B 더하기 C 더하기 A, 이런 식도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이 가로를 통째로 이 덧셈 기호를 중심으로 가로를 통째로 앞뒤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결합법칙을 이제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세 식이 곱해져 있는데 A, B, C가 곱해져 있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나, A, B, C가 있는데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나, 그 결과값은 동일하다. 그리고 교환법칙과 마찬가지 섞여가지고 이게
A하고 C를 곱해서 또 성립을 하겠더라. 그리고 A 놔두고 C 곱하기 B를 먼저 해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A를 해서 C도 얼마든지 성립하죠. 다 동일한 식이란 얘기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성립을 하게 되면 B 곱하기 A 곱하기 C, 즉 곱셈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꾸거나 뭘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다? 다 곱셈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럼 나눗셈으로 연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눗셈으로 연결됐을 때는 우리가 역수를 취해서 곱셈으로 바꿔주는 걸 배웠죠. A 나누기 B 곱하기 C로 되어 있다면 이게 뭐하고 똑같죠?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A하고 B분의 1과 C를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A 곱하기 C 곱하기 B분의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해서 B분의 A 곱하기 C 해도 되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식이더라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새 식이 등장해야겠죠. A라는 녀석은 x 플러스 y가 되겠고, B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y라고 하죠.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2x 플러스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볼게요. 즉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그리고 2x 플러스 y라는 식이 있는데 앞에 두 개를 먼저 한다는 얘기겠죠. 앞에 두 개를 먼저 하면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y에 마이너스 xy가 서로 사라지죠. 그러면 x제곱이고 이쪽에 y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이 되겠네요. 앞에 두 식을 정리하면. 그 다음에 c라는 또 그대로 적어줘야겠죠. 2x 플러스 y를 풀면 이렇게 풀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먼저 할게요. x제곱 x제곱에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2의 x y 제곱이 되겠고, 마지막에 풀면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 놔두고 b하고 c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a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x 플러스 y라고. 그 다음에 bc는 저희가 일단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b하고 c가 있으니까. 자, x제곱은 2x제곱이죠. 앞에 개수가. 그리고 마이너스 2xy와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네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y에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마찬가지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x제곱 y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xy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여러분 글씨체가 너무 좀 지저분한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플러스 2x 제곱 y, 그 다음 또 이렇게 풀면 마이너스 xy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을 풀게 되면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됩니다. 이번엔 동량 정리를 좀 해야 되죠. 2x 세제곱, x제곱 y를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x제곱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푸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제곱, x의 y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y의 세제곱은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동일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A, B를 하고 C를 한 결과는 그 결과랑 A를 나중에 하고 이제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그런 식의 결과는 동일하겠지만 중간 과정이 어느 것이 더 편하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중간 계산 과정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좀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을 보고 여러분들 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 곱셈 공식에 해당하는 녀석이 있는 식을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분배 법칙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곱셈, 더항식의 곱셈을 할 때 서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식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A에 B 더하기 C가 이렇게 괄호 있을 때 분배를 해서 성립을 하겠다.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도 봤죠. 마찬가지 이렇게 성립했다. 근데 분배 법칙 자체는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다? 마찬가지 이런 식의 다항식의 덧셈, 다항식의 이제 곱셈, 이 이제 풀 때의 분배 법칙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AC 더하기 AD 더하기 뭐 BC 더하기 BD로 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두항 곱하기 두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n항, 뭐 A, B, C, D 해가지고 점점점 n개의 항, 무수히 많은 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뭐 구분하기 위해서 n2라 그럴게요. 항이 있더라도 결국은 식만 길 뿐이지 어떻게 한다? 하나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맞죠? 하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분배 법칙에 관해서는 뭐 지난 시간 때 저희가 많이 다뤄봤으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